네, 5단원 지형 측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형 측량은 이제 지표면의 지물과 지모에 대한 평면적 그리고 수직적인 상호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형의 표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 도법과 부호적 도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적 도법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부호적 도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출제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지형 측량에서. 하지만 정의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처음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원이기 때문에,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 좀 뽑아왔는데요. 자, 자연적 도법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뭐가 있냐면 음영법과 영선법이 있어요. 자, 음영법은 이제 명암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명암법은 뭐야? 그림자라고도 보셔도 상관이 없어. 자, 태양이 서북 쪽에서 45도에 비친다고 가정을 한답니다. 자, 지표의 기복은 두세 가지 색. 기복을 두세 가지 색 이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기복을 두세 가지 색 이상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음영법 또는 명암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영선법인데 우호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개발하는 짧은 선을 이용하여 지표의 기복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자, 다시 한번 짧은 선을 이용한다는 게 일단 특징이 되겠고, 그걸로 이제 지표의 기복을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극경사는 굵고 짧게고 완경사는 가늘고 길게 표현한다. 자, 극경사는 뭐라고? 굵고 짧게. 그리고 완경사는 가늘고 길게 표시한다. 자, 이것도 큰 특징이 되겠네. 아시겠죠? 자, 개발하는 짧은 선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지표의 기복을 표시하고, 극경사는 굵고 짧게 하고, 완경사는 어때? 완만한 경사는 그렇죠. 길고 가늘게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선법이 이렇게 나오고, 음영법은 뭐야? 그렇죠. 기복을 두세 가지 색깔을 표현하는 게 음영법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 그림자를 넣어야 되니까 그림자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림자를 표현하려면 두세 가지 색을 표현해야 된다. 그냥 쉽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호적 도법에는 아까 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 점고법이 있고, 두 번째 등고선법이 있고, 세 번째 채색법이 있어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은 채색법을 본다면 지형도의 채색을 하는 방법이다. 당연히 특징이 그렇겠죠. 자, 높은 것은 진하게, 낮은 곳은 연하게 하여 농도를 이용하여 지형의 고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자, 채색법은 이 바다에서도 쓰이는 거 아시죠? 자, 바다 같은 경우 보시면 대부분 지도를 보시면은 서해 쪽은 약간 하늘색이고 동해 쪽은 어때? 남색이야. 그 뜻은 뭐야? 서해가 얇고 어떻게 동해가 더 깊기 때문이에요. 그 바다 같은 경우도 깊으면 깊을수록 더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어떻게 얕으면 하늘색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채색법도 똑같은 곳인데, 이건 뭐야? 높은 곳은 진하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낮은 곳은 연하게 표현한 농도를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채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채색법이고,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이제 점고법과 등고선법이에요. 채색법은 쉬우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점고법은 점의 높이를 숫자로 도상에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점의 높이를 숫자로 도상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천이나 호수, 항만 등의 수심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한다. 해도와 같은 지도 작성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점의 높이를 숫자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높을수록 깊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천, 호수, 항만 등에서 수심에서 많이 표현을 한다. 해도와 같은 지도 작성에 적용을 한다. 자, 이게 바로 점고법이다. 점고법은 뭐야? 다시 한번 계속 반복 복습. 점의 높이를 숫자로 표현을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항만이나 바다에 많이 쓰기 때문에 해도와 같은 거에 많이 쓴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등고선법입니다. 같은 높이의 점들을 연결하여 손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뭐라고? 같은 높이의 점들을 연결하여 선으로 표시한대. 그럼 예를 들어 산 쪽에서 좀 많이 쓸 수도 있겠네요. 뭐 높이를 같이 표시한 걸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선으로 표시한다는 뜻인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었죠? 자, 자연적 도법에는 두 가지 뭐가 있었어? 음영법, 영선법이 있었고, 그리고 부호적 도법에는 점고법, 등고선법, 채색법이 있었다. 자, 여기서 점고법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고선법은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왜? 같은 높이들의 점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어서
한다는 건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채색법은 뭐 말 그대로 색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지. 자, 지형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짧은 선으로 지표의 기복을 나타내는 거 이거 뭐였죠, 여러분들? 영선법이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쉽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전고법은 아까 뭐였지? 전고법.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죠. 점의 높이를 숫자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 상만이나 해안의 해도 같은 경우가 많이 쓰인다 그랬지. 단체법, 뭐 넘어가도 돼요. 채색법일 수도 있어. 등고선법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어? 그렇지. 같은 높이의 점들을 연결한다 그랬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뭐야?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러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야? 지형에서 이제 짧은 선으로 지표의 기복을 나타내는 거라 했으니까 개발하는 그치 짧은 선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라고 이제 영선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